여러분은 지금 풍요를 너무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풍요를 간절히 원할수록 풍요는 멀어집니다. 더 크게 바랄수록 더 깊은 결핍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지금까지 그 풍요 창조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식하는 자로서 한번 스스로를 들여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파수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기적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미 흐르고 있는 것들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특정한 방식에 대한 집착, 그것이야말로 풍요의 주파수를 막아버리는 가장 교묘하고 가장 흔한 저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그 저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 두 분의 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장은 레스터 레븐슨입니다. 그는 42살에 심각한 심장 질환과 위궤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조용히 쉬라고 했지만 그는 대신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모든 저항을 내려놓는 순간 삶이 스스로 치유되고 풍요로워진다는 원리였습니다. 이후 그는 세도나 메소드를 개발해 수십 년간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허용과 내려놓음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거장은 네빌 고다드입니다.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활동한 그는 상상력의 힘, 의식의 법칙 등의 저서를 통해 의식이 곧 현실이라는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의식 상태인 세츠를 활용해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기법은 오늘날까지 현실화 분야에서 가장 깊이 연구되는 실전 기술로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거장의 가르침이 오늘 주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레스터 레븐슨의 핵심 사상, 허용과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븐슨의 사상을 풀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주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들어올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특정한 방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항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도나 메서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분석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놓아주십시오. 풍요가 특정한 방식으로 와야 한다는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집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막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풍요는 저절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진짜 풍요 창조란 무엇입니까? 오늘 주머니에서 잊고 있던 지폐 한 장을 발견하셨나요? 가족이 뜻밖의 용돈을 챙겨주셨나요? 오래 묵혀두었던 중고 물건이 드디어 팔렸나요? 지원한 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으셨나요? 이것들 모두가 엄청난 풍요 창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풍요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인식의 부재가 저항 제로의 상태를 방해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레븐슨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큰 것을 기다리며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을 온전히 허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이고 진짜 허용입니다. 체조 선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계 무대에서 공중 3회전을 해내는 그 선수도 처음 시작은 철봉에 두 손으로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고장 매달리기가 뭔 의미가 있어요? 3회전을 해야 진짜죠.
그 선수는 결국 3회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매달리기라는 첫 번째 허용이 없으면 물구나무 서기도 없고 회전도 없고 공중 3회전도 영원히 없습니다. 풍요 창조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지폐 한 장을 발견하는 것, 용돈을 받는 것, 중고 물건이 팔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풍요의 주파수가 열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네빌 고다드의 사상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사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의식 속에서 진실로 받아들이느냐가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풍요는 기적처럼 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의식은 일상 속 작은 풍요를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발견한 지폐는 그냥 잊고 있던 돈으로 처리되고 팔린 중고 물건은 소소한 일로 분류됩니다. 의식이 그것을 풍요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흐름을 풍요의 에너지로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많은 풍요의 신호를 현실 속에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쌓일수록 발신하는 주파수는 풍요의 진동에 가깝게 정렬됩니다. 네빌 고다드가 강조한 이미 이루어진 느낌이란 기적을 기다리는 흥분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자의 자연스러운 편안함, 마치 어제 먹은 저녁 메뉴를 회상하듯 담담하고 고요한 확신, 그 안도의 상태가 바로 네빌 고다드가 가르친 현실화의 본질입니다. 통장 잔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안도감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줄어들까봐 두려운 마음, 지금 잔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함, 더 많이 쌓아두어야만 안전하다는 결핍의 신호 아닙니까? 잔고를 불안하게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레븐슨이 가르친 대로 그 충동을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린 뒤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인식하는 자로서 결핍의 주파수를 끊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가 가르친 대로 눈앞의 금액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에 의식을 맞추십시오. 1,000원이 들어왔다면 그 1,000원이 흐름의 시작입니다. 그 흐름을 의식하고 그 흐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저항 제로의 상태에서 풍요를 창조하는 진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하루 4개로 들어온 모든 풍요를 기록하십시오. 크기를 따지지 마십시오. 쿠폰 적립, 공짜로 받은 음료, 친구가 사준 밥, 할인 구매, 이 모두가 풍요입니다. 노트든 휴대폰 메모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녁에 그 목록을 읽으며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풍요 주파수를 하루 단위로 재조정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잔고를 불안하게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 실천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충동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놓아줍니다. 이 짧은 행위가 결핍의 주파수를 끊고 허용의 상태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잠들기 전 네빌 고다드의 세츠를 실천하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경험한 작은 풍요들을 하나씩 떠올리십시오. 그 지폐를 손으로 쥐는 느낌, 합격 문자를 읽는 그 순간의 온기, 그 느낌을 몸 전체로 받아들이며 잠이 드십시오.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확신으로요. 그 느낌 속에서 잠드는 것이 내일의 현실을 풍요로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풍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작은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와 있었습니다. 레븐슨과 네빌 두 것장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이미 받은 자의 의식으로 살아갈 때 풍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기적을 기다리며 결핍의 주파수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미 흐르고 있는 풍요를 인식하는 자로서 온전히 받아들일 것인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댓글에 이 문장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이미 풍요 속에 있습니다. 작은 것도 온전히 허용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의식이 풍요의 주파수로 전환되는 실제 행위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가르쳤듯 의식 속에서 진실로 선언한 것은 현실이 됩니다. 레븐슨이 가르쳤듯 그 선언과 함께 저항을 내려놓는 순간 풍요의 통로가 열립니다. 오늘도 이미 이루어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현실화 연구소였습니다.